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9라운드 3경기 보내드립니다. 이희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위 BGF, 3위 킥스의 대결인데요. 사실 현재 순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기는 팀이 2위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네, 지금은 이제 BGF 팀이 한 게임 차로 앞서 있는데요. 네. 오늘 킥스가 승리하게 되면 그 개인 승수는 6승 3패로 동률인데요. 개인 승수에서 앞서게 돼서 2위에 오르고요. BGF가 승리하게 되면 2위 굳히기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기에서는 BGF가 킥스를 상대로 3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후반기에서는 어떨까요? 먼저 현재 순위와 함께 각 팀 엔트리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포스코 캠텍이 7승 1패로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가운데 6승 2패의 BGF, 5승 3패의 킥스가 만납니다. 네, 지금 선두권도 사실 오늘 BGF 팀이 승리를 하게 되면 네. 포스코캠텍의 턱밑을 바짝 추격하게 됩니다. 자, 개인 승수 차가 좀 많이 나기는 하는데요. 킥스가 그동안 연봉승도 있었고요. 네. 24승이나 됩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파괴력이 있는 팀이고요. 그에 비해서 BGF는 좀 실속을 많이 챙겼죠. 네. 자, 먼저 일국 장고대국에서는 조한승, 김지석 선수가 만났는데요. 상대 전적이 2배 차이가 납니다. 네, 두 선수의 이름감으로 봤을 때는 상대 전적 차이가 많이 좀 벌어져 있고요. 두 선수 간의 그 최근 대결도 김지석 구단이 4연승으로 앞서 있습니다. 네. 또한 그 전반기에서 김지석 구단이 승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재미난 대결이 정말 많은데요. 이국 속기대국에서는 박영훈, 윤준상 선수가 만났어요. 네, 이 두 선수는요. KB 리그에서만 7번을 만났는데요. 박영훈 구단이 무려 6승 1패로 앞서 있습니다. 윤준상 구단으로서는 최근에 기세가 좋기 때문에 KB리그에서 한반쯤은 이기고 싶을 겁니다. 한국 속기대국은 이창석 선수를 대신해서 퓨처스리거 진시영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근데 홍기표 선수와 동갑내기의 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네, 뭐 항상 그 동갑내기는 승부 예측이 불가능하고요. 라이벌 의식이 강합니다. 그 진시영 선수가 그 전 라운드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네. 기세가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귀중한 1승이었기 때문에 BGF 김영삼 감독이 기대하는 한판이지 않을까 싶고요. 4국 속기대국입니다. 설현준, 백홍석 선수가 만났네요. 네, 이 두 선수 첫 대결이고요. 백홍석 선수의 컨디션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3연패로 시작을 했는데요. 최근에 4연승, 기세가 매우 좋습니다. 두 선수의 힘바둑을 좀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마지막 대국은 전반기에 이어 리턴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김승재, 강승민 선수의 대국이에요. 네, 이 두 선수 간의 그 최근 전적은 김승재 선수가 4연승으로 좀 앞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5판의 경기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3국의 동갑내기 진시영, 홍기표 선수의 대국을 기점으로 1, 2지명 크로스 그리고 3, 4지명 크로스 정말 균형을 잘 이룬 오더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오더상 일단은 승부가 예측 불가고요. 네. 정말 재미있게 짜여졌습니다. 또한 그 1, 2국 그 크로스 매치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두 판을 다 보고 싶은데요. 네. 약간 힘들 것 같고요. 또한 그 4국 그 설현준과 백홍석의 그 힘바둑 신구 파이터들 간의 대결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이 후반기에서는 어떤 팀이 승리를 거두면서 2위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요? BGF와 킥스의 대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9라운드 3경기 BGF와 킥스와 BGF의 대결입니다. 자, 6승 2패로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BGF, 그리고 5승 3패로 3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킥스입니다. 그리고 킥스가 최근 또 3연승 중이에요. 네, 기세가 정말 좋습니다. 킥스는요. 일국 장고대국에서는 김지석 선수와 조한승 선수가 만났는데요. 조한승 구단 그 올해 장고의 지금 5번째 출전입니다. 네. 4번 전적은 1승 3패고요. 약간 부진하죠. 사실 장고 대마왕으로 불렸던 선수는 박영훈 선수인데 네. 조한승 선수에게 자리를 빼앗긴 것 같습니다. 올해는 조한승 구단의 출전이 상당히 많습니다. 89년생 동갑내기 두 기사의 만남입니다. 홍기표, 진시영 선수의 대결. 정말 예측 불허의 대결입니다. 그 진시영 구단이 전 라운드에서 1승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해요. 마음의 부담을 좀 덜었을 거거든요. 네. 네, 사실 홍기표 선수도 지난 라운드에서 주장 신민준 선수를 제압했거든요. 네. 자,
미국 속기대국에서는 박영훈, 윤준상 선수가 만났습니다. 유독 KB리그에서만큼은 박영훈 구단한테 힘을 못 쓰고 있는 윤준상 구단입니다. 박영훈 선수 99년에 입단에 성공했고요. 올 시즌 5승 2패를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두 선수의 공통점은 역시 KB리그에서 100승을 넘겼다는 점이고요. 박영훈 구단은 네 번째로 100승 돌파를 한 선수입니다. 네. 윤준상 선수도 올 시즌 5승 2패를 기록 중이고요. 100승을 넘겼는데 이 승수가 더 값지다는 생각이 사실 윤준상 선수에게는 2년의 공백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군에 다녀왔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승을 돌파했고요. 똑같은 5승 2패로 올해 아주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두 기사의 만남입니다. 박영훈 구단은 작년과 재작년 시즌에서는 거의 1시간짜리 장고대국에 출전을 했는데요. 올해는 장고대국에 이제 2번 나와서 1승 1패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판 5판에서 속기대국 출전 4승 1패를 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홍기표 선수를 홍민표 선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제 짝꿍이 홍민표 네. 구단이거든요. 오늘 홍민표 구단이요. 지금 중국에서 열리는 무공삼배 신해대항전에 지금 선수들을 이끌고 네.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2번을 하게 됐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KB리그에서는 오랜만에 하는 것 같죠? 그런 것 생각했을 같아요. 네. 자, 오늘 초반 시작하자마자 뚝딱뚝딱 진행됐던 포석인데요. 네. 초반 수순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윤준상 구단이 이제 흑번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포진인데요. 소목을 두고 이제 2칸 높은 굳힘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낮게 걸쳐왔고요. 이렇게 하고서 네, 여기를 다가왔습니다. 고전 정석이지 않나요? 네. 그러자 이제 여기를 다가왔고요. 걸쳐갖고 이렇게 두고 예전 정석책에 있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네. 역시 오늘 바둑도 예전 정석이 재해석되는 그런 포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백이 협공을 했을 때 바로 움직이는 정석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를 다가왔을 때죠. 다가왔을 때 아래로 한 칸 띄거나 위로 한 칸 띄거나 해서 바로 여기를 뭔가 두는 것이 있는데요. 윤준상 구단은 아예 걸쳐갔고요. 걸쳐감에 있어서 바로 손을 빼서 지금과 같은 진행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박영훈 구단이 이지연 구단과의 대국에서도 100번으로 이런 형태가 나왔었어요. 이렇게까지 두고서 네, 이후의 진행은 좀 다르지만 초반 10수 정도는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자, 일단 지금 귀에 붙이고 든 수가 상당히 안영에 도움이 되는 수고요. 쌍방간의 급소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환이 된다고 보면 여긴 정말 완벽하게 백이 좀 안정된 모습을 갖추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흑의 안영이 약간 불확실해집니다. 근데 이 돌이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역으로 흑이 붙여갔을 때 흑이 좀 안정적이 되고요. 백이 약간 확실함이 좀 떨어지게 되죠. 네. 네, 그 자리도 역시 협공과 이 모양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귀중한 자리입니다. 백이 역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가치를 알 수 있겠죠.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백은 바짝 갈 수도 있고요. 일단은 좋은 자리를 선점했고요. 백은 한 점을 움직여야 할까요? 아니면 좌하를 받아둬야 할까요? 일단은 받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편이 선택을 하면 나을 것 같고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면요? 그렇다면 손을 돌려서 여기를 다가가거나 좀 더 넓은 자리를 두겠죠. 근데 일단 자세 자체가 날일자로 다음에 봉쇄를 당하게 되면 네. 사실상은 거의 집으로 되거든요. 그렇다면 약 25집에서 30집에 확실한 집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나가고 싶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나가는 것에 있어서
행마 자체를 어떻게 할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방향이 한 2군데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어떨까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방법, 그리고 붙여서 나가는 것도 원래는 그 여기를 좀 두텁게 해줘서 이적수의 느낌은 있지만 지금 백이 그래도 좀 두터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잘 하지 않는 행마긴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나 아니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둔다면 뭐 붙여서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선수는 지난 시즌 전후반기 두 판을 모두 만났었고요. 네. 두 판 모두 박영훈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9대 6으로 박영훈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윤준상 선수가 지난 라운드 강동윤 선수와의 만남에 있어서 상대 전적도 차이가 많이 났고 또 계속해서 좀 연패 중이었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끝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렇게 밀려 있는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연패 중인지는 당연히 몰랐고요. 국대 리그를 예전에 둘 때 이긴 기억이 많아서 자기가 앞서고 있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좀 최근에 좀 많이 이긴 기억이 있으면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전적에 있어서 윤준상 선수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승부에 있어서는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상대 전적에서 많이 밀려 있다라고 생각하면 일단은 뭔가 심리적으로 좀 지고 들어가는 그런 면이 좀 있거든요. 예, 또 기억을 잘하는 기사가 있고 잘 기억을 네. 못하는 기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참 맞아요. 그래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박영훈 선수는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만 같아요. 네. 어떤가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저도 약간 그런 편이긴 해요. 상대 전적에 좀 민감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상대 전적에 밀린다라고 하면 그 선수한테 좀 약한 느낌이 좀 들고요. 아무래도 좀 저만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경을 안 쓰는 게 승부에는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네, 기억이 나는데 또 안 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기억력이 좋으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박영훈 선수가 고민을 꽤 많이 합니다. 네, 그 행마가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좀 강하게 타이트하게 행마를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보통의 행마대로 좀 유연하게 나갈 것인지를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것이 아니라면 정말 뭐 날일자로 지키는 것도 생각하고 있겠죠. 네. 만약 흙이 봉쇄해서 잡게 되면 또 다른 큰 자리를 백이 또 향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 형태가 뭐 나쁘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빠르게 템포를 끌어올릴 것인지 아니면 좀 차분하게 전개를 시킬 것인지.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백이 2한 점을 살려 나왔을 때 이제 흙도 옆에 있는 돌 자체가 완생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살리고 싶은 기분은 드는 거죠. 네, 아예 이곳을 먼저 붙여서 응수타진을 하는 겁니다. 아까 그 화점 부분이 선수라고 하셨잖아요. 네, 아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화점은 흙으로서도 하게 되면 백이 더 두터워져요. 그리고 하게 되는 순간에 이곳에서의 활용 자체도 백이 좀 쉬워지거든요. 약간 듣는 것도 있고요. 이 선 쪽에서요. 그래서 일단 아꼈는데요. 그 틈을 바로 파고들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차단부터 볼까요? 네. 바로 떠오르는 수는 여기밖에 없죠. 그러면 위로 단수를 하고요. 이을 때 여기서 뭔가 바로 움직이는 것은 뭐 당장 안 됩니다. 붙여서 안 되고요. 대신에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이렇게는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점을 잡게 되면 뭐 있는 것이 아니라 늘어서 교환을 한 다음에 일단 이렇게 되면 흙의 안형도 많이 파워가 됐죠. 그렇네요. 이렇게 교환을 또 해놓으면 장점은 백이 여기서 이제 모양을 잡을 때 선수로 듣는 자리가 좀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선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를 할 수도 있고요. 네. 뭐 예를 들어 한 칸을 뛸 수도 있고요. 날일자. 여차하면 이런 자리도 선수니까요. 네.
여기를 뭐 붙여서 뭔가 했을 때 그래도 흙이 좀 응수하기가 조심스럽죠. 근데 이제 당장 이 아래쪽에 이 교환을 하느냐 그것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반발을 한다면 이수거든요. 그럼 나갑니다. 돌이 없죠. 막아야 되죠. 네.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두면 자체 수상전 자체 백이 잡았어요. 한 수 빠릅니다. 이 석점은 이런 상태로 들어가면 크죠. 흙이 반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백이 이렇게 뒀을 때요. 이제 이런 정도인데 과연 이 교환이 지금의 형태에서 득인지를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영은 뺏었지만 네. 백의 행마 자체에 좀 제약도 있거든요. 바로 하네요. 가는군요. 프로바둑 보면은 좀 아낄 때가 많잖아요. 네. 나중에 해도 언제든지 선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 안 하게 되면 뭔가 흙이 여기서 먼저 안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본 것 같아요. 일단은요. 흙이 반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석점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단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다른 방법은 아예 없습니다. 뭐 이렇게 두는 것은 당연히 한 점을 잡고 모양을 정비해서 백이 아주 잘 됐고요. 네, 실전에도 역시 한 점을 잡는 선택 당연합니다. 늘어두는 교환까지 해둘까요? 네, 늘어두는 것도 해야 됩니다. 여기를 해놓으면 이 장점은 흙의 안형을 빼앗은 거고요. 대신에 위로 이런 식으로 붙여나갔을 때 여기를 건너붙이는 약점이 남았기 때문에 네. 횡마를 하기에는 약간 제약이 따라요. 그리고 이 형태가 흙이 약간은 강해졌기 때문에 여기를 막는 것도 차후에 흙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네. 붙여가네요. 지금 당장 네. 건너붙이면 어떡해요? 지금은 아마 버릴 겁니다. 이렇게 둬서 두 점을 또 이렇게 되면 가볍게 처리하겠죠. 뭐 뒷맛은 있지만 당장 하기에는 여의치가 또 않아요. 네. 이 나가게 정도면, 되면 네. 이제는 또 잡습니다. 또 두 점이 등치가 커져서요. 이제는 또 네. 잡아요. 그렇다고 이제 여기를 잇기에는 약간 모양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요. 발이 느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앙 방면으로 횡마를 해야 되는데요. 흙은 계속 여기를 막는 수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겁니다. 이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거든요. 뭐 두터워지고 맞게 되면 백이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당장은 넘어가는 형태가 여기만 없다면 좀 거북해요. 왜냐하면 이 두 점은 요석이니까요. 네. 뭐 양쪽이 맞보기죠. 넘어갈 수 없는 형태입니다. 근데 지금 흙이 당장 하는 것은 백도 이 반격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찝게 되면 일단 막아야 되죠. 끊고 이 순간에 여기가 흙이 다음 수가 없어요. 네, 백이 쌍립을 하는 순간에 흙이 잡혔습니다. 자충이군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두는 수는 성립하지 않고요. 예. 뭐 두텁게 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기회를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감은 뭐 일단 당연히 젖히는 겁니다. 당연히 젖히고 늘 때 여기를 막는 것이 뭔가 지금도 안 되겠죠. 찝혀서요. 그러면 이때 여기를 붙여서 뭔가 좀 백의 모양을 무너뜨리는 수단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응수타진의 느낌도 있습니다. 네. 뭐 젖히지 않는다면 늘어가는 건데요. 뭐 이수도 생각은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도 일단은 한 번은 나왔기 때문에 잡아둘 것 같거든요. 여기는 깔끔합니다.
공격이 여기가 강력한 것이 그다음 없다면 네. 백이 약간 재밌어 보여요. 아니면은 먼저 맞고 찝을 때 네. 끼우던가 하는 거 안 될까요? 아, 여기서요? 예. 맞고요. 이렇게 하고 끼워요. 끼우고요. 네. 이렇게 되면 백은 이 단수를 한 방 하고요. 네. 이어두고요. 이럴 때 일단 나갈 겁니다. 이 자세가 워낙 또 좋아요. 끊어야 되는데 이 부분만 놓고 보면 획도 괜찮은데요. 네. 여기가 뭐 다음에 이런 데 붙이는 뒷맛도 남아 있고요. 확실한 집은 또 아닙니다. 아, 오늘따라 붙이는 수 많이 보여주시는군요. 그리고 여기도 이 모양 자체도 약간 뒷맛이 좀 보이고요. 네. 바꿔치기 하려고 했는데 이용당하는 수단이 좀 많군요. 근데 생각은 해볼 만한 수입니다. 여기 자세가 백이 뚫는 자세가 워낙 호영이라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윤준상 네. 선수의 고민이 길어집니다. 또 윤준상 선수 하면 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고할 때 뭔가 보여줄 것만 같아요. 네. 두터워지면 두터워질수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선수입니다. 역시 그 공격력도 무섭지만 그 두터움을 바탕으로 한 그 반면 운영도 참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윤준상 구단한테 바둑이 좀 10개 짜이거나 하면 상당히 좀 고생을 합니다. 네. 여기를 일단 젖히고 뭐 이런 식으로 뒀을 때 여기를 붙이는 것은 일단은 백도 젖혔을 때가 여기서 만만치 않네요. 흙이요. 네. 그냥 이으면 안 되나요? 이으면 백도 이어서 네. 여기 붙이는 것이 뭐 그렇게까지 교환이 득인 것 같지가 않아요. 일단 여기 젖혔기 때문에 안형 자체가 한 집은 확보가 됐고요. 네. 흙의 모양 자체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호구는 좀 싱거울까요? 여기를요 호구를 하게 되면 활용이 하나 듣기 때문에 안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 한 방이 들어요. 그러면 있고 이제는 여기가 약간 좀 강도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백은 이렇게 안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흙은 받는다면 단순히 그냥 있고요. 받을 때 뭐 여기를 뭐 압박을 한다든지 해서 네. 공격을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물어볼 수 있으면 참 좋은데요. 타이밍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네요. 셋, 넷, 일단 붙여가는 것이 일감이었는데 잘 안.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건너붙이는 수단이 남았다는 걸까요? 아니 그렇게. 그 수가 됩니까? 놀랄만한 한 수인가요? 아니 왜냐면 지금 끊는 것이 있거든요. 이 끊는 게 안 되나 보네요. 100 출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모양으로 봤을 때는 여기를 끊는 것이 있어요. 네. 그래서 통째로 나와 또? 끊어도 이 형태가 위가 걸려 있어서 된다라는 얘긴데요. 어디가 뭐- 어떻게 걸리는 거죠? 아니 지금 이 수상전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네. 흙이 좀 위험한데요. 여기를 근데 늘어둘 때 수가 일단 주,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백이 가죠? 아까 뭐 축을 노려보려고 해도 우변에 축머리가 와 있어요. 아니 설마 못 본 건 아니겠죠? 자, 근데 보통 이렇게 끊기는 거는 상당히 좀 통렬한 겁니다. 뭐 크게 고민하지 않고 끊어갑니다. 윤준상 선수의 표정이 조금 일그러졌던 것 같기는 해요. 약간 이 수를 관가한 느낌이 좀 들죠? 근데 여기를 지금 물어보면요. 네. 그냥 다음에 이제 흙이요. 여기를 끊고 나갈 때 이제 있는 것이 선수입니다.
장문과 네. 여기를 회돌이해서 셋, 잡는 것이 있거든요. 다섯, 그래서 여섯, 흑수가 조여지기 전에 아홉, 네. 지금 일단 그 교환을 남았습니다. 해야지만 중앙 전투가 되거든요. 글쎄요. 흑이 좀 초반부터 급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네. 아래쪽을 끊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럼 중앙 느는 게 선수라면은 네, 지금 방장하면 여기 느는 것도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바로 조여가죠. 네, 바로 조여가서 흑이 수가 지금 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거는 잡혔어요. 다섯, 먼저 늘어두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먼저 늘어두는 교환이 이렇게만 돼 네. 있다면 세 번 남았습니다. 지금 여기는 없죠. 이런 상태에서 씌워가면 이 그림은 흑이 내수니까요. 백은 수가 안 늘어나죠. 장문이 된 건가요? 네, 장문이 됐습니다. 붙여서 수가 안 늘죠. 예. 네. 글쎄요, 약간 악수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다시 백이 제압되는 그림 같기도 한데요. 30초. 근데 이제 백은 중앙을 둘, 이렇게 끊었기 셋, 때문에 여차하면 버릴 생각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초읽기를 2번 사용한 이후에 찌른 수인데요. 이거는 초반부터 바둑이 정말 급박해졌습니다. 일단 자충이 되기는 했어요. 네, 지금 뭐 당연히 맞겠고요. 지금 박영구단도 약간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지금 바로 10초. 하나, 바로 여기를 하는 것 셋, 넷, 박영구단 생각 못했을 것 같은데요. 여섯, 일곱, 일단 이렇게 두면 여덟, 여기를 아홉, 민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밀었을 때 이 자리가 위쪽으로 좀 듣는 게 있어서 네. 급소거든요. 젖힐 수가 없군요. 네, 젖히게 되면 당장 여기를 늘었을 때 다음에 여기를 끊고 있게 되면 백이 대책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백은 다시 또 아래쪽 내어주는 그림으로 가야 할까요? 타협을 한다면 그것이겠고요. 초반부터 재밌네요. 윤준상 구단이 설마 유도한 건 아니겠죠? 이 그림을요. 여기 뒀을 때는 누구나 여기를 끊어가고 싶거든요. 네. 둘, 셋, 초읽기 네. 2번 쓴 것도 페이크인가요?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박연 선수가 사용을 하고요. 남았습니다. 2에 2로 밀어가는 수가 있기는 하네요. 네, 거기를 밀어갔을 때 백도 수상전 자체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영 구단은 아마 타협책을 강구하고 있을 거고요. 윤준상 선수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오기는 했는데 믿을 순 없죠. 바꿔치기가 된다면 하나, 어떤 걸까요? 둘, 셋, 바꿔치기가 네.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타협책을 찾는다면요. 일단 이렇게 해서 버리는 편이 백은 좀 이득입니다. 네. 이거 단순히 안 하고요. 그냥 한 점을 잡게 되면 이렇게 돼서 깔끔해요. 근데 이 교환을 하게 되면 지금 흑이 여기를 넣을 수 있는 타이밍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밀어야 되는데 흑이요. 네. 그때 한 점을 축으로 잡는 거죠. 그러면 흑이 여기를 뭐 이런 식으로 조이면 30초. 또 여기를 당해요. 몇 집 안 됩니다. 그럼 귀 쪽을 먼저 할 수는 다섯. 없나요? 여섯, 최대한 득을 보려면 귀를 여기를 젖혀 이어야 되거든요. 네. 이 수가 좀 어렵긴 하네요. 위쪽하고 또 연관이 돼 있어서 귀로 젖혀가는 것이 좀 어렵겠네요. 여기서 더는 백도 힘듭니다. 네. 더 가는 것은 여기 늘었을 때 대책이 없어요. 30초. 받으면 하나,
씌워서 둘, 백이 세수고요. 셋, 흙은 내수라서 안 되고요. 다섯, 여섯, 뭐 조이는 것은 여덟, 바로 흙이 세수가 되지만 여기를 두고 이었을 때 바로 먹여치는 단단수와 이 장문이 있기 때문에 대책이 없습니다. 네, 역시 타협책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흙이 조금 더 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겠고. 아, 흙도 여기서 뭐 무조건 하겠네요. 이렇게 둘 수는 없어요. 이거는 여기가 너무 아픕니다. 하나, 몇 집 되지도 않아요. 셋, 넷, 다 놓고 따내야 돼요. 네, 지금 여기서 뭔가 맥점이 없을까요? 여덟, 아홉, 끊어갑니까? 자, 윤준상 선수가 보여줄까요? 이거는 뭐 너무 따내고 싶죠. 아, 그런 거예요? 이거 두면 여기 당했을 때 또 이어야 되거든요. 네. 이 모양이 너무 무너져서 여기 따내서 이어서 버텨야 되죠. 이 모양으로. 제가 참 착각을 했습니다. 있게 되면 또 바깥쪽으로 또 당하니까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어려운 장면인가요? 다섯, 여섯, 단수를 맞게 되면 이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여기도 이어주네요. 이어야 되네요. 그러면 흙은 뭐 일단은 끊어두는 것이 득이죠. 여기가 약간 좀 뭔가 있을 만한 자리인데요. 오늘 붙이는 수 많이 보여주셨었는데 네. 또 없나요? 없을까요? 형태 자체는 뭔가 있을 것 같은 30초. 모양인데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막상 잘 보이진 않네요. 예. 자체는 수로. 뭐 그것이 없다면 지금처럼 젖혀가야 됩니다. 맞게 되면 이어서 이렇게 되고 여기를 오면요. 네. 이 형태 자체는 흙이 잡았죠. 네, 백은 네수고 흙은 다섯 수입니다. 그럼 백이 먹여치는 거는 안 될까요? 여기요. 30초. 하나, 글쎄 여기 먹여치면 셋, 넷, 당장 막기가 좀 어려워서 여섯,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형태 자체가 약간 깔끔해지지 않거든요. 일곱, 지금 바로 두텁게 잡네요. 그냥 잡아두는군요. 이 정도로 일단락이 됐을까요? 네, 여기를 뭔가 이제 좀 더 두겠네요. 붙이는 것이 맥점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AI는 조금이라도 흙 쪽이지 않을까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넷, 여기가 다섯, 사실 여섯, 일곱, 딴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 단 것이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만약에 이런 상태였으면 네. 여기를 당해도 바깥쪽이 좀 두터워서요. 이 있는 수와 따내는 수는 약간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만약에 흙이 단순히 이렇게 젖히는 거였다면 고민을 해볼 필요가 네. 있었습니다. 아주 절묘한 타협이 나왔고요. 저는 그 찝는 수를 놓쳤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네. 네. 입구자 할 때부터 다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는 갖다 붙이면 이 형태가 급소라서요. 뭐 맞게 되면 단수에서 두 점을 살릴 수가 없죠. 자체로 큰 자리입니다. 그리고 30초. 하나, 둘, 또 늘어도요. 셋, 계속 밀고 나가면 다섯, 여기서 이제 안형이 생기거든요. 네. 일곱, 여덟, 아홉, 네, 붙이는 자리가 급소입니다. 만형이 생기게 되면은 아래쪽 두지 않고도 제압을 한 거네요. 근데 여기는 이제 단수하고요. 네. 이렇게 두면 막아서 확실하게 잡는데요. 네. 여기를 백이 젖혔을 때 폐맛이 있습니다. 네. 네. 여기 지금 이런 형태죠. 네, 폐가 납니다. 그럼 결국
그래서 한수는 둬야 한다는 얘기네요. 30초. 어느 정도의 이제 활용이 들어간 다음에는 하나 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일수가요. 5, 6, 7, 8, 9. 아, 바로 합니까? 아래쪽을 살릴 생각인가요? 지금 바로 물어보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뭐 패로 잡힌다고 해도 네. 뭐 그렇게까지 대단한 손해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패를 이겼을 때는 흑의 부담이 크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바로 물어봐서 당장 어딘가를 좀 연타를 하고 싶은 겁니다. 백도. 넷, 5, 6, 7, 8. 네, 지금 바로 할 것 같아요. 네. 네. 뭐 일단하게 된 줄 알았는데 다시 여기서 변화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백이 약간 재밌어 보입니다. 여기가 아직 확실하게 잡히지 않았고요. 일단 중앙에 두텁게 뭔가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백이 좀 재밌어 보이네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네, 뒤로 맞고 바로 패를 들어가겠죠. 백에게는 일단 자체 패감 하나는 바로 보입니다. 네. 귀중한 팩감이 하나 있죠. 여기를 두고 여기 팩감이 있습니다. 반대로 흑은 패감이 있을까요? 팩감이 여의치 않아요. 흑이요. 둘, 셋, 넷, 5, 6. 중앙 부근에서 전혀 없는 건가요? 이 중앙을요 쓰기가 좀 애매해요. 뭐 나갈 수는 없으니까요. 쓰려면 글쎄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대학수고요. 악수죠 일단. 이 패를 정말 이겨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런 팩감도 사용을 하는데요. 글쎄 지금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뭐 반대쪽 단수 쳐져 있는 부근에서는 안 나올까요? 반대쪽도 좀 쓰기가 지금 타이밍에서는 좀 어려워요. 여기가 아까운가요? 지금 뭐 이렇게 쓰는 것은 팩감이 안 되고요. 30초.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둘, 셋, 여기를 늘었을 때 손해가 또 큽니다. 네. 6. 여기서 흑이 좀 고민이 되네요. 그리고 지금의 이 형태는요. 흑이 어딘가를 팩감을 또 따내요. 그때 백이 여기를 쓸 수도 있어요. 여기도 계속 받아야 됩니다. 따내면 여기를 따내서 이 따낸 자리가 거의 선수예요. 다음에 백이 여기를 30초. 하나, 둘, 내려서게 되면 네. 여기가 다시 패거든요. 5. 이 따낸 자리 당하면 견딜 수 없습니다. 집으로. 8, 9. 아 그래도 그 팩감을 씁니까? 우하에 좀 남아있다고 하면 받아둘 수도 있겠어요? 네 여기를 뭐 당연히 따낼 거고요. 흑이 따낼 때 이 팩감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흑은 뭐 안 받을 수 없고요. 그때 백은 따냅니다. 30초. 하나, 그 다음에 흑이 셋, 넷, 5. 뒤를 둬야 될지가 어렵습니다. 7, 8, 9. 받아 안 받습니까? 안 받는 것도 생각에 넣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고민을 하나 보네요. 근데 여기는 이 석점은 두터운데요. 이렇게 제압당하면 여기가 백이 결국 두텁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아, 이거는 뭘까요? 팩감을 더 만들겠다는 걸까요? 여기서 그렇게 어렵게 됩니까? 판을 더 키워가려는 것 같아요. 박영훈 구단도 많이 달라졌네요.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바둑이 이렇게 되면 정말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네. 이거 사실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30초. 하나, 둘, 그냥 여기 둬서 음. 넷, 회수하는 것도 정말 좋은 자리거든요. 여섯, 저 같으면 그냥 무조건 회수합니다. 받아줬고요. 일단 받아줘도 그 다음에 뭐가 있을지, 자, 어떻게 두어 갈지 좀 궁금하기는 한데요. 뭐 일단 여기는 두면 끊어서 팩감 마련을 하겠죠. 팩감을 좀 키우려고 둔 것인데요. 글쎄요. 30초. 하나, 둘, 이렇게만 하고요. 시간 연장이었을까요? 뭐 두 칸 되어 있을 때 뭐 붙이는 수가 종종 나오기는 하는데 네, 그런 많이- 의미로 보면 악수는 아닐까요? 악수 이제 팩감을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따낼 때 지금 여기가 아. 악수라서 박영훈 구단은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 그런 그래서 뜻이군요. 여기를 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애초에 형태에서 백이 단순히 따내고 흑이 따냈을 때 이제 셋, 붙여서 팩감을 썼는데요. 네. 백이 그 다음에 젖히는 것은 당연한데 흑이 이렇게 더 확실하게 쓰는군요. 그러면 또 생각을 해봐야죠. 만약 안 받는다면 그 다음이 너무 아픈가요? 네, 뭐 이어서 이어서. 네, 이 돌파를 하면 자세는 정말 두텁습니다. 귀는 안정이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귀는 이어서 살 수 있겠죠. 예. 자체가 워낙 돌파가 두터워서 이 결과로 박영훈 구단이 좀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셋, 근데 이제 넷, 다섯, 여섯, 일곱, 윤준상 구단도 여덟, 아홉, 이제는 네, 맞습니다. 이 지금 받는 이유는요. 끊었을 때는 약간 애매하거든요. 젖힌수로요. 근데 지금 실전처럼 이곳을 젖히게 되면 끊고 늘 때 이으면 분명 대학수예요. 네. 그래서 지금 받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도 하변 해소하면 그 다음이 그렇죠. 아픈 건가요? 둘, 이제는 귀를 잡혀서 실리가 좀 크죠. 귀를 다섯, 이렇게 두고 잡히면 여섯, 일곱, 네, 역시 큽니다. 여덟, 아홉, 일단 백이 두어진 수들을 다 악수로 만들어냈고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여기 악수팩감을 사용을 안 하고도 쓰니까요. 백이 일리가 있는 작전이네요. 비록 악수지만 또 사실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막아서 선수를 하게 되면 또 큰 악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될 수도 네. 있나요?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단 뭐 여기 젖히는 것이 급소. 지금 거기까지 갑니까? 이거 하나요? 네. 이렇게 되면 또 받겠죠. 흑도 중앙에 좀 아까운 두 번의 팩감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백이 있을까요? 받는 방법은 당연히 여기를 넣는 것이 있고요. 지금 안 받을 것 받습니까? 같아요. 안 받는다는 것은 여기를 이었을 때 네. 늘어서 줄, 하나, 견딜 수 있다라는 뜻이네요. 거기 느는 수가 있네요. 견뎌지는 건가요? 네, 지금 여기 이으면 늘어서 흑은 이 끊기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있게 되면 백도 막아서 다음에 이렇게 두면 완벽한 삶이고요. 흑이 받게 받아줘야 되면 된다면? 백도 늘어서 생각보다는 깔끔하게 넘어갔습니다. 네. 이 그림은 흑이 안 되죠. 30초, 그러면은 둘, 셋, 넷, 그러면 어떻게 두죠? 다섯,
여섯, 일단은 이어가네요. 이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끊게 되면 단수에서 다 잡힙니다. 네. 그래서 늘어야 되고요. 근데 여기 늘었을 때 흙이 특별한 수가 있나요? 꽉 막는 것도 안 될까요? 막으면 따라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막으면 이렇게 둬서 깔끔하게 살거든요. 예. 여기 한 점을 살릴 때 여기 끊기면 흙이 또 안 되죠. 이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네요. 글쎄요. 흙이 좀 무리스러워 보이거든요. 백도 막는 것이 일감입니다. 네. 그래서 둘, 흙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넷, 다섯, 여섯, 백은 뭐 늘면 무난하죠. 넘어갈 때 패가 남아 있기는 한가요, 혹시? 넘어갈 때요. 네. 늘게 되면요. 부분적으로는 있네요. 근데 팩감이 없어요. 네, 부분적으로는 남아 있는데요. 여기 붙이는 수죠. 네. 네, 이 교환을 다 하고서 패가 되긴 하는데요. 이 형태가 됩니다. 근데 팩감이 한 팩감도 없습니다. 바로 들어가기는 어렵고요. 네. 그래서 줄 하나, 백이 늘게 되면 셋, 넷, 다섯, 또 여기를 끊는 것 정도는 선수가 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받아둘까요? 뭐 무난하게 둔다면 이 수가 있겠고요. 뭐 이렇게 받아도 확실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된다고 해도 흙이 여기서 10집밖에 안 났거든요. 네. 중앙 뭐 물론 뛰어나갈 수 있지만 두 칸 정도로 뛰어서 여전히 곤막이는 해요. 네. 이 전투는 백이 잘 됐어요. 백이 중앙의 주도권도 지고 가면서 실속도 챙긴 그림입니다. 아래쪽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정말 잘 사는 거죠. 지금 여기는 사실 백은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흙이 좀 곤마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나중에 양걸침 해가는 방법도 그리 강력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양걸침 한다고 하면 뭐 붙여서 늘어둬서 여기가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네, 백이 알기 쉽게 받았습니다. 네. 자, AI도 이제는 확실한 백 쪽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한 칸을 띄어서 나가야 되는데요. 백이 두 칸 정도 뒀을 때 여기 교환이 사실상 좀 악수라고 맞는데요. 여기 막는 자리가 선수가 되면 이 교환은 하나, 둘, 득인 것 같기도 하네요. 결국 잘 된 건가요? 이 자리가 워낙 좋아서요. 지금 놓여지고 있는 돌들도 백이 약간은 좀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두 칸이 보통이죠. 두 칸 두면 하나, 중앙을 흙이 손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섯, 다음에 이런 데 씌워서 여섯, 강력하게 여덟, 네, 우세를 약간 의식한 것 같네요. 그런 한 수일까요? 자, 삼선으로 안전하게 두 칸을 벌려 두었습니다. 자, 연속된 바꿔치기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바둑은 백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킥스와 BJF의 대결입니다. 여덟,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브라운드 3경기입니다. 전반기 대결에서는 BGF가 퀵스에게 3대2로 승리를 거뒀고요. 후반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박영훈 구단이 두 칸을 안정적으로 벌렸습니다. 이제 위로 두면 이제 중앙 쪽으로는 확실히 더 좋은데요. 이 아래쪽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벌렸고요. 네. 흑은 이 교환을 하나 하고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중앙으로 행마를 해야겠죠, 흑도. 여덟, 아홉. 역시 두터운 자리를 뒀습니다. 행마를 할 때 하더라도 세게 나오네요. 이 자리가 백이 두게 되면 거의 완생이 되면서 정말 두텁거든요. 그래서 일단 늘어서 백의 안형도 좀 뺏고 있습니다. 같이 이제 동행을 하겠다라는 뜻인데요. 네, 나중에 흑의 약점도 신경 남아있죠. 쓸 것 같아요. 여기 붙이는 수가 사실 한 칸 뛴 다음에 바로 결행을 해도 흑의 응수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둘, 이 자리는 뭐 바로 노릴 것 같은데요. 워낙 자충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요.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바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를 찝어갑니다. 결행하는군요. 이런 곳에서 윤준상 구단의 이제 이 강한 힘이 드러나는 네. 건데요. 안영을 파워한 다음에 본인의 약점을 지키면서 백의 안영도 파워를 했습니다. 정말 실전적인 수예요. 네. 이런 수가 이제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껄끄럽죠. 또 팬분들도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호구로 맞받아 쳤어요. 일단은 붙여 나오는 수를 봉쇄했습니다. 이제는 붙여 나와도 여기를 뚫게 되면 당장 안 되죠. 우중앙 쪽 도망가야 하지 않을까요? 네, 이제는 가야 됩니다. 왜냐면 백돌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뭐 다음에 날일자 정도만 씌워도 거의 살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하나, 뛰어나가야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여덟, 확실히 바둑은 아홉. 흙이 비세네요. 그리고 지금의 이 형태에는 여기 붙이는 것은 안 되지만 여기를 밀고요. 나올 때 끊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단수 한 방이 아파서 늘게 되면 뭐 물론 단수 한 방 하겠죠. 석점을 축으로 잡아서요. 네. 두텁습니다. 재밌네요. 그래서 여기 약점이 흙도 있어요. 모양은 너무 아닌데 네. 막상 끊어가니까 흙이 곤란하네요. 30초. 근데 이제 하나, 둘, 석점을 이제 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무난하게 둔다면 미는 거고요. 여섯, 일곱, 여덟. 일단 들여다봤고요. 조금 더 괴롭힐 수는 없나요? 흑대마를? 이 자리요. 네. 있게 되면 괴롭히려면 여기를 나와야 되죠. 근데 백이 나오는 자세가 좀 얇아요. 여차하면 이런 데 둬서 끊길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형세가 괜찮은 상태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하나, 박영훈 구단 좀 쉽게 정리하고 싶을 겁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밀어가네요. 모양이 더 나은 건가요? 근데 그 밀어가는 수는 여기를 한번 여기를 한번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아프죠. 이렇게 뒀을 때 여기가 선수라는 얘기죠. 견딜 수는 네. 있다는 건가요? 선수를 할 수 있으면 이 호구 자세가 좋으니까요. 네. 이렇게 두겠다는 뜻이네요. 근데 막상 백도 끊어가고 수상전 하자고 하면 둘, 어떤 근데 거예요? 여기 백이 수가 네. 생각보다는 많이 없어요. 여섯, 일곱, 여덟. 이 교환을 하고 두는 거죠. 네. 이렇게 됐을 때요. 예. 한 칸을 띱니다. 그럼 붙여야 붙이고요. 되고요. 이럴 때 여기를 받아야 돼요. 네. 근데 이 형태가 수상전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머리가 상당히 아프네요. 가장 알기 쉽게 여기를 끊고요. 네. 이런 상태에서 조여 들어가면 이거는 백이 잡혔죠. 유가무가도 아니에요. 네, 여기를 조여 붙이기가 지금 잘 안 됩니다. 네. 넷,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자리죠. 얘기해주신 부분 끊어가는군요. 이제 여기서 흑이 석점을 살리려면 끌고 나와야 됩니다. 단수를
여기도 행마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아, 그래도 여긴가요? 반대는 양쪽 별로 다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인가요? 두려면 이렇게 둬야 됩니다. 네. 아, 근데 아래쪽이 마지막 괜찮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뭐 안 살릴 수도 없고, 예, 지금 가장 강력하게 두네요. 이것도 살리겠다는 건가요? 네, 사실 이렇게 단수하고 나갈 때 석점 나가는 것이 행마의 기본 틀이긴 합니다. 이렇게 두면 여기를 밀었을 때도 버텨야 되네요. 늘어서 30초. 하나, 둘, 셋, 넷, 백이 좋은 다섯, 전투인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네. 일곱, 백이 이제 행마가 밀어가는 것이 있겠고요. 이 수는 좀 악수예요. 흙이 이어져서 여기는 여차하면 여기를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흙한테 이수를 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단수할 때 공배 차이가 크죠.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일단은 백도 다섯, 밀어가는 것이 여섯, 일감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초읽기가 여유 있다 보니까 한 번에 보냅니다. 뭐 밀어가면 흙은 돌이 없죠. 축이니까요. 늘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여기를 나오는 것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끊고 이었을 때 밀고 늘 때 나가고요. 석점을 살리고 이 아래쪽을 견뎌야 되거든요. 30초. 하나, 이렇게 두면 이렇게 견디고요. 셋, 이건 또 어떻게 됩니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그쪽을 아예 교환을 하는군요. 네, 그 교환을 했다는 것은 네. 단순히 밀었을 때 흙이 1,000원짜리로 느는 것이 좀 신경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다음에 흙이 밀고 올리면 네, 단수 맞는 거 아닌가요? 글쎄 여기서 어떻게 둘 생각인가요? 그냥 석점을 살리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확실하게 노리고요. 네. 이제는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뭐 그렇다고 단수하고서 하고. 손 빼기는 이 한 방이 워낙 아파서요. 예. 하나, 거의 못 견딜 것 같은 셋, 형태인데요. 넷, 다섯, 또 모르죠. 여섯, 일곱, 네, 생각을 해야 돼요. 단순하게 본다면요. 예. 늘고, 네, 지금 여기 밀고, 늘 때 여기를 받아야 되면요. 여기를 늘어서, 이 전투는 뭐, 그래도 박영훈 구단이 할 만합니다. 박영훈 구단은 그냥 이 타협책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네. 백의 자세가 괜찮네요. 근데 막상 마지막 흙도 하나, 중앙 단수 치는 네. 형태가 되면 셋, 백도수 얼마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근데 여기가요, 이제 늘고요. 단수를 하려면 이 교환을 해야 되는 것이 너무 괴로워요. 네. 예, 뭐 근데 이렇게 못 들 것 같네요. 단수해도 단수 한번 맞고 여기를 당장 뭐 하지 않아도 또 밀고 나갑니다. 그랬을 때 여기 자체가 봉쇄가 힘들어요. 이 모양만 봐도 살아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완전히 무너져서 네. 흙이 좀 어려운 싸움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아예 그냥 그 교환을 하고요. 딴에서 두네요. 이으면 늘겠다는 건가요? 이으면 글쎄요, 이으면 늘겠죠. 여기를 따낼 수도 있어요, 사실. 단수 맞으면 밀고 나가고. 네.
타이밍으로 받아치는 윤준상 선수인데요. 지금은 따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따내면 뭐 흙도 당연히 받지 않고 두점머리를 두드려가면 쳤을 때가 좀 어렵네요. 네. 근데 여기는 또 막상 좀 여기가 단수하고서 두게 되면 여기를 반발이 힘들죠. 수 안 자체가 워낙 없어서요. 여기가 백이 잡힙니다, 오히려. 아, 그렇네요. 네. 바로 단수가 되네요. 네, 중앙을 늘었습니다. 받아두었습니다. 자, 오늘 한 곳에서의 전투로 계속 이어져 나가는 바둑인데요. 이곳에서부터 시작한 전투가 결국엔 전판을 네. 전판을 여섯, 돌면서 전투하고 있어요. 사실 화면을 지금 딱 돌리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거는 박용훈 선수의 스타일대로 흘러가는 바둑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윤준상 구단이 주무기로 하는 스타일에 가까운데요. 형세 자체는 박용훈 구단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좀 세게 걸어간 쪽도 박용훈 선수였고요. 네. 지금 윤준상 구단이 여기서 이제 강력하게 힘으로 좀 버티고 있는데요. 하나, 둘, 역시 셋, 아직까지는 네. 돌파구를 다섯, 여섯, 일곱, 못 찾고 있는 듯합니다. 아홉, 계속 강하게 두고 있거든요. 근데 괴로워요. 획이 괴로운 건가요? 네, 여기 나가고 단수한 다음에 이음은요. 여기도 좀 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앙도 급해요. 근데 그에 비해서 네. 백은 좀 편안하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백은 다음 수가 좀 쉽게 보입니다. 흑이 중앙 안 두면 바로 제압 당할 것 같아요. 네, 장문 비슷하게 잡히겠죠. 여기를 이제 하나 둔다면 이 정도인데요. 글쎄요, 뭐 여기는 확실히 이 형태에서 잡기는 약간 어렵긴 합니다. 하나, 뭐 한 이렇게 칸으로 안 하면 뭐 이런 되나요? 식으로 또 네. 나가서요. 넷, 근데 사실 거의 아. 모양이 무너져 버리긴 하거든요. 붙이면 또 나가야 되고 백은 또 자연스럽게 나가고요. 네. 잡히진 않지만 모양이 무너집니다. 호구래요. 이러면은 다음에 바로 되겠네요. 네, 바로 잡히는 수가 생겼습니다. 자, 도망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거기서 글쎄요. 제가 약간 이상한 건가요? 호구를 좀 내켜하시지 않는 네, 것 여기 같은데. 호구는 약간 엷은 수긴 하거든요. 이건 당연히 살리죠. 그랬을 때 이제 다음에 여기를 밀리면 마지막 하나, 백 모양 자체가 힘이 셋, 갑자기 쭉 떨어집니다. 다섯, 횡마 자체도 안 나오고요. 일곱, 여덟, 아홉. 글쎄요, 이 정수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이 수는. 이어져 있는 편이 네, 제 생각엔 이었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가네요. 근데 이 그림은 이 백도 좀 급해집니다. 붙여나가면요. 여기가 수 자체가 이제 얼마 없어서 뭔가 여기는 밀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미는 자체가 약간 악수거든요. 흙을 좀 모양을 결정 지어줘서요. 마지막 하나, 그래도 흙이 좀 괴롭기는 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붙여나가야죠. 밀 겁니다. 네, 이래도 괴롭네요.
지금 미뤄진 쪽도 또 받아야 할 것 같고요. 네, 안 받게 되면 당장 축으로 2점이 잡히죠. 여기 잡히면 견딜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늘게 되면 또 밀리고요. 여기에 벽이 생기면 이곳의 흙 9점이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마지막 하나, 젖히면 둘, 단수하고 셋, 넷, 다섯, 이 교환한 다음에 이어서 일곱, 여덟, 이곳 두는 것과 여기 약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역시 계속 좀 신경 돌봐야 할 부분이 좀 많아요. 흙은요. 네, 늘었으면 백이 밀어가겠죠. 마지막 하나, 30초 하나, 둘, 셋, 네, 지금 3국은 진행이 상당히 좀 빠르게 되고 있고요. 네. 일곱, AA 승부 예측은 상당히 좀 아직까지도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바둑보다는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결과는 이 바둑이 더 먼저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넷, 다섯, 여섯, 미세한 바둑으로 흘러가는 한 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흙이 뻗어 두었고요. 일단은 이제는 네. 그 자리는 계속 버텨야 될 것 같아요. 중앙이 잡히는 한이 있어도 약점은 다 보강이 된 건가요? 아직 좀 얇습니다. 30초 근데 이 하나, 자리는 둘, 셋, 두터운 자리거든요. 넷, 다섯, 마지막 웬만하면 막을 거예요. 일곱, 그것이 아니라면 여기를 뭐 그곳까지 갑니까? 다 하네요. 움직이겠다는 건가요? 설마요. 여기를 둡니까? 여기 안 둘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교환이 좀 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막아야 됩니다. 일국 장고대국인 조한승 구단과 김지석 구단의 대국도 초반을 이제 살짝 지나고 있는데요. 네. 여덟, 부분전에서 급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형세 자체는 뭐 아직까지 크게 기울지 않았고요. 자, 저희는 바둑을 세 판을 동시에 다 보고 있는데 네, 백을준 쪽에 있는 선수들이 머리가 자꾸 들어와서 좀 헷갈리더라고요. 자, 지금 이어지는 이 BGF와 킥스의 경기가 정말 중요한 경기거든요. 네, 그리고 오더도 너무 재밌게 짜였어요. 그렇죠. 지금 사실 이 모든 판이 다 볼만해요. 네. 한 판만 보기는 좀 아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5판을 다 놓치고 싶지가 않은데 네, 혹시나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시겠지만 바둑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그 다른 바둑 보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판 동시에 볼 수가 있죠. 아쉽게도 우리 이희성 해설위원의 해설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만 네. 실시간 대국으로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다섯, 둘, 여섯, 셋, 일곱, 넷, 예상대로 여기는 급소의 자리라서 막았고요. 일곱, 그다음에 젖혀가서 여덟, 늘었습니다. 아홉, 네, 계속 공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아니 넉점은 사실- 괜찮아요. 이 수는 뭐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넉점이 100이 두면 좀 위험하거든요. 예. 근데 워낙 바둑이 흙이 좀 급하다 보니까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 한 칸이 급소죠. 한 칸 뛰면 줄, 미는 것도 둘, 절대 선수네요. 이런 형태라고 보면 여기 넉점이 위험합니다. 흙도 뭐 하나, 도리가 없죠. 여기 젖혀서 젖힐 때 다섯, 이런 식으로 호구해서 네. 맛보기가 되는 네. 건가요?
다음에 끊는 수가 있어요. 마지막. 여기를 끊게 되면 둘, 뒷공배가 차여 있기 셋, 때문에 넷, 다섯, 항상 이곳은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면 잡을 수가 없죠. 근데 중앙 이용해서 여기가 이제 걸려 있긴 한데요. 네, 잡을 흑도 수는 이제 있을 것 수순 같아요. 자체를 여기를 먼저 나올 수는 있어요. 이 아. 넉점이 급하니까요. 나올 때 두면 바꿔치긴 되지만 여기가 훨씬 더 요석입니다. 네. 아, 그냥 갔습니까? 그냥 가면 당연히 늘죠. 30초. 하나, 둘, 셋, 넷. 여기 당연히 늘 것 같은데요. 여섯. 네. 왜 아꼈을까요? 여기 행마가 있습니까? 30초. 하나, 아, 여기가 약간 있나요? 넷, 다섯, 여섯, 이 모양으로만 봤을 때는 여기를 막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이 들여다보는 수가 있습니다. 2점 살릴 수 없죠. 네, 들여다보는 것이 약간 있네요. 아까처럼 미뤄져 있는 교환이 있더라도 가능한 건가요? 네, 여기가 이렇게 교환이 돼도 치받아서 버팁니다. 네. 그러면 나오고 막아도 젖히게 되면 이 석점을 살리면 이어서 네. 전체가 다 잡히게 되죠. 근데 백도 밀고 그 아래쪽 단수 치고 치받는 게 선수 안 되나요? 그것이 되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10초. 하나,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 넷, 다섯, 여섯, 수율기를 하고 있겠죠. 일곱, 여덟, 쫄기 사용합니다.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그것이 통하면 결정타입니다. 이거죠. 밀고 치받을 수밖에 없을 때 이 치받는 수입니다. 네. 여기를 하나 받아야 되는 거면 여기를 막아서 흙이 곤란하고요. 버팁니다. 밀어서. 넷, 근데 여기가 다섯, 여섯, 밀었을 때 여덟, 아홉, 여기 밀었을 때 이 마지막. 흙의 행마도 하나, 둘, 셋, 다음이 네. 만만치는 않네요. 다섯, 이 여섯, 흙이 한 집이 났는데요. 생각보다 수가 많거든요. 네. 아홉. 지금 실전은 붙였네요. 받아주면 그때 막을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네, 어차피 이렇게 돼도 30초. 이 자리에 오게 되면 네. 이 모양 절묘하게 2점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살리려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요. 이어서 이 형태가 되면 백은 세수인데요. 네. 여기서 뭔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네요. 글쎄요, 이 부분은 박영훈 구단이 약간 아쉬워할 것 같아요. 마지막. 자, 촐기 하나, 마지막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역시 좌측으로 가기는 어려웠고요. 글쎄, 이게 약간 이상한 타협이 됐어요. 타협이 되기는 하는 건가요? 뭐 흙은 위로 두고요. 여기를 제압하는 선에서 백은 선수로 살고 이제 여기 오겠죠. 근데 이 결과는 박영훈 구단이 만족스럽지 않을 겁니다. 흙이 손을 돌려서 여기를 한 수 더 뒀는데도 네. 마지막. 여기가 다 살아간다면 둘, 셋, 약간 이상했죠. 다섯, 밀고서 여기 여섯, 전투를 하는 것이 일곱, 그래도 여덟, 아홉. 최선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근데 시간 자체가 여롭지 않아서 부족했어요. 네. 이것도 타협이 되는 건가요? 네, 이것도 비슷합니다. 이제 뚫게 되면 한 점을 따내서 2점은 잡지만 백도 깔끔하게 처리하고 여기를 갈 수 있겠고요. 있는 것은 마지막 하나, 둘, 백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모양을 잡습니다. 백이 사는 길은 어렵지 않죠. 네. 마지막 하나, 둘, 그러면 선수가 셋, 중요할 것 같은데. 선수가 중요합니다. 다섯, 누가 지는 여섯, 건가요? 일곱, 단수로 물어봤고요.
백은 뭐 따내고 손을 빼야죠. 지금 여기가 흙이 뭐 이런 자리 느는 순간에 갑자기 넷, 백이 좀 이상해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서 살아야 되는 네. 분위기죠. 둘, 급소입니다. 넷, 다섯, 여섯, 넷. 일곱. 오, 갑자기 다시 또 팬가요? 갑자기 또 어려워졌습니다. 박영구단 입장에서는 여기 2점을 쉽게 내주면 이 결과는 정말 한 것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네. 버틴 겁니다. 여기는 받아야 되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둑이 약간 어려워진 것 같은데요. 지금 네. AI도 좁혀졌거든요. 마지막. 아, 예, 하나, 지금 둘, 뭔가 셋, 넷, 박영구단의 스텝이 조금씩 꼬이고 있습니다. 아까는 좀 백이 마음이 좀 푸근했던 바둑인데요.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흙이 그 아래쪽 공배 자리 단수 치는 것은 팩감이 예, 받아야 됩니다. 악수는 아닌 거죠. 네, 악수죠. 악수예요. 네, 공배가 세여서 네. 둘, 네, 셋, 악수예요. 넷,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역시나 악수군요. 일곱, 여덟, 아홉. 아, 네, 그래서 차라리 일단 위쪽을 먼저 사용했고요. 30초. 하나, 둘, 백도 다음 팩감 어디 쓰죠? 넷, 이제 입고 난 다음에 따낼 때 다음 네. 팩감이 어렵습니다. 뭐 뭐 이런 데는 사용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받아야죠. 네, 거기 받아야 돼요. 지금 백이 우중항 잡자는 팩감 정도 쓰면요. 네, 해소하고 좌변이 위험해지는 건가요? 뭐 이런 자리겠죠. 네. 뭐 여기 연타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요. 글쎄요, 좌변도 약간 당할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뭐 물론 잡히지만 않는다면 여기도 정말 크죠. 네. 여섯, 일곱, 여덟. 약간 더 안정적인 선택을 할 겁니다. 일단은 자체 팩감이 있고요. 그래서 연타를 하는 방향이 여기보다는 그래도 뭐 이런 식이 낫겠죠. 뭐 흙이 받는다고 했을 때는 팩감이 좀 많이 나오고요. 네. 항상 이 팩감 쓰는 게 어렵습니다. 어렵죠. 혹시나 또 악수가 되지 않을까 마지막. 판단을 해야 하나. 되니까요. 둘, 셋, 넷, 다섯. 역시 여섯, 빅매치답게 치열한 한 판이 그려집니다. 박영훈, 윤준상 선수의 대결입니다.